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성탄절 당일인 오늘 초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탁한 공기와는 다르게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이 오랫동안 건조한 대기에 건강관리와 더불어 불씨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13도, 영덕 12도, 포항이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예보되어 있던 비 소식은 사라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기존의 253대 47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비례 의석 배분 방식 변화로 대구 경북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함께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하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저희들이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 30석에서 사실상 지역구 선거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지역에 따라 특정당 표 쏠림 현상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위성 정당 등을 통해 가지고 호남은 호남대로,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어떤 그 특정 지역 정당에 대한 그 정당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의석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례투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지역구 선거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수 정당 외에는 그만큼 더 어려운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보수 정당들이 통합을 추진할지 비례의석 차지를 위한 독자 노선 선택으로 보수 간 맞대결을 할지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관계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 20분부터 상주 영천 고속도로 분사와 이 회사가 제설 등 도로 관리를 맡긴 위탁업체 2곳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20여 명이 당시 근무 일지, 도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업체들이 도로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회사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업체들이 도로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재검토 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는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도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고지름 방패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구하게 되고 그걸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재검토위원회에 이해 당사자가 배제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렵다며 처음부터 반발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 대표나 그다음에 환경단체 대표나 핵산업계 대표들 그다음에 정부가 추천한 중립적 위원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지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후 원전이 있는 지자체 중 경주시가 처음으로 월성 원전 내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실행 기구에 대해 원전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자원 신설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실행 기구는 주민의 안전이 아니라 지금 돈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실행 기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역 실행 기구 구성과 함께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을 위한 기자재를 월성 원전에 대량으로 반입하자 반핵단체는 정부가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자재 반출과 지역 실행기구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을 듣기 위해 시작된 사용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기구가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핵단체가 경주 월성원전 폐쇄 전국 운동에 나서면서 사용후 해결료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검사에서 원자로 임계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경납 건물 내부 철판의 두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3곳과 공극 2곳을 발견해 보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제5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던 신월성 1호기도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 어제 오전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갔던 포항 오천읍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 갈등이 여전한데요. 포항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은 완전 폐쇄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 국비 614억 원, 민자 826억 원 등 1,534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하루 300에서 500여 톤의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면서 준공식은커녕 시의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운전 기간에 여러 가지 약속된 기준들이 이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이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의회는 어쨌든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근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받고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 가동이 전혀 무해하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저희로선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에는 지금 암 환자도 있고 아이들이 또 2명이나 있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라는 말밖에 저희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고도 제한 때문에 34m로 건설된 굴뚝 높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뚝 높이 33.8m, 전국에서 제일 낮은 높이로 700m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24시간 유해가스가 나오는 저런 쓰레기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은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 21.75%로 주민 소환이 무산되면서 박정호, 이낙연 의원은 의원 자격을 유지하며 직무에 복귀했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SRF 반대 주민들은 자녀들의 등교 거부 운동까지 고려하는 등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인근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골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해 직장 갑질 키워드로 폭언과 성희롱, 보복, 따돌림, 신고 등 5개 단어가 선정됐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비중이 높았던 키워드로 폭언과 성희롱, 보복, 따돌림, 신고 등 5개로 집약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더 심각한 문제는 신고 후 보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해고 등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일 국회의원의 출장길 스트릿바 출입이 논란이 된 게 올해 1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당시 영주시가 최 의원과 보좌관을 민간인으로 속여 출장비 수백만 원을 지급했지만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영주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최규일 국회의원의 출장길 스트릿바 출입 논란이 불거진 지 거의 1년 만에 공익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영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시민 420여 명의 서명부가 담긴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주시가 지난 2016년 최규일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을 민간인으로 보고 이른바 뉴욕 스트릿바 출장비 8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감사원의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지난 2월 녹색당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의회에서도 출장비 회수 요구가 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 세탁해서 영주 시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지금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회수도 자체 감사도 거부해온 영주시는 최근 내려온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그 근거로 듭니다. 행안부는 영주시 조례에 따라 여비 지급 대상은 시 지방공무원과 민간인으로만 한정돼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민간인 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또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이죠. 행안부에 묻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행안부는 지자체 이거에 중앙 상위 행정부예요. 거기서 묻는다는 거는 중립성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될 게 없다는 영주시, 검찰 고위직 출신인 최규일 의원과 장욱현 시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버티는 검찰, 눈치 보기 바쁜 영주시의회, 시민단체들은 공익감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릉군에 임용된 지 2달도 안 된 구급 여성 공무원 38살 A씨가 지난 23일 오전 울릉읍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3주간의 신규 임용 교육을 받고 울릉군청에서 근무해 왔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시설 가운데 지금까지 90%를 복구한 데 이어 나머지 시설도 내년 3월 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울진군에서는 지방상수도 90곳과 마을상수도 47곳, 하수도 시설 12곳 등 14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수시는 감소한 반면 여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금융기관 수시는 전달에 비해 339억 원 감소했으며 여시는 기업과 가계 대출이 모두 늘면서 2,2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예금은행 수시는 영덕을 제외한 포항, 경주, 울진, 울릉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함께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주시는 어제 화랑마을에서 교육 원탁회의를 갖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교육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은 10여 개의 테이블에 앉아 경주의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한 뒤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방안과 인성 교육, 고교 평준화 등 문제점 10가지와 발전 방안 6가지를 뽑았습니다. 경주시는 이번에 나온 의제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두 차례 교육 원탁 회의를 갖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당일인 오늘 초봄 수준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탁한 공기와는 다르게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이 오랫동안 건조한 대기에 건강관리와 더불어 불씨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경주가 13도, 영덕 12도, 포항이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예보되어 있던 비 소식은 사라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